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회복 속에 4여일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6만 달러를 넘으면서 어제는 장중 6만 2천 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이 6만 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승을 위한 초석이 다시금 만들어지려는 것일까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1% 하락한 6만 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3.23% 하락한 2,590달러대, BNB의 경우는 1.86% 하락, 솔라나가 3.8% 하락, XRP가 6.05% 하락하며 0.58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7%,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7%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서 비롯된 최근의 패닉 매도 현상은 다소 진정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그래도 보이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지난 월요일 시장 급락 사태 이후 모멘텀 회복을 겪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뉴욕 증시는 이틀째 반등은 했는데 상승세는 제약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로막는 잠재적인 장애물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아직 완전 불식되지 않은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과 중국 정부가 압수해 보관 중인 디지털 자산 매각의 가능성 등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인 것이죠.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추가 청산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한 상황인데, 이 연방준비제도의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인하폭은 시장이 예상하는 50bp가 아닌 25bp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미국 경제의 체력과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기 위해 화요일과 수요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서 음식료와 임대료의 가격 상한제를 실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바이든의 미친 아이디어와 같다고 비판한 트윗을 공유하면서 가격 상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발생을 한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대부분은 과다한 지출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머스크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급락했지만 정부 지출이 막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특히 심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 이로 인해 시장은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예,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발행량이 제한되고 이 투명한 통화 정책을 가진 비트코인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답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세 또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순유입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하루 만에 무려 1억 9,460만 달러의 순유입, 약 2억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같은 날 그레이스케일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을 했음에도 이를 만회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순유입 규모로 보게 되면 블랙록의 IBIT가 가장 많았고 이 위즈덤 트리가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피델리티와 아크 인베스트먼트, 바네크 등도 순유입세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 이루어지며 6만 2천 달러 매물벽 돌파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V자 반등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하다. 6만 2천 달러 매물벽 돌파가 관건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급락 후에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에 1일 차트에서 V자 반등을 보여주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MN 캐피털의 창립자 이 마이클 반데포프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V자
V자 반등을 제공했고 이번 조정과 하락은 점프 트레이딩이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반대포프는 월요일 비트코인 급락은 코로나19와 같은 블랙스완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난 5일에도 엑스닷컴의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이 49,577달러에서 저점을 형성한 후에 이제 V자 반등을 시작했다. V자 반등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5%의 추가 상승이 필요하고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9월 혹은 10월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57,500달러 현재 이 위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견해를 빌리자면 9월 또는 10월에 급격한 상승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50%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다가오는 데드 크로스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이 장벽 지지선으로 전환해야만 이제 피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30억 달러가 증가를 하면서 크립토 마켓의 유동성이 증가와 함께 이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매수를 위해 거래소로 옮기는 트랜잭션이 급등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월요일 급락 이후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들의 발행과 함께 거래소로 이동을 하며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이에 ETF 관련하여서 솔라나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어제 나온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브라질에서 솔라나 현물 ETF 발행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바네크와 21쉐어스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였으나 연말까지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들이 질비하였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국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 커졌다. 브라질 승인 영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승인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솔라나를 다음 목표로 삼아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브라질이 암호화폐 ETF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금융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최근 들어서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이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트럼프가 소속이 되어 있는 공화당이라든가 모두가 크립토 마켓을 중요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선을 가를 수도 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주요한 섹터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창립자인 마커스 틸렌의 경우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미국 내 솔라나 ETF 출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 승인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틸렌의 승인 절차는 복잡하다라며 솔라나 같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SEC의 규제 입장은 추가적인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질의 승인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미국에서도 솔라나 ETF 승인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 XRP 현물 ETF 또한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리플의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사가 현물 ETF를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크립토 마켓의 메이저 코인들의 대규모 펌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리플사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플사 발행 스테이블 코인 이 리플 USD의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의 경우는 이 리플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제 테스트 시작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RLUSD는 이제 리플 USD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이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의 테스트를 두 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은 금요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com을 통해 리플 USD가 이제 XRP 원장과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 비공개 베타 테스트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리플은 리플 USD가 아직 규제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구매나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며 이 리플 USD를 배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화제들의 경우는 이를 보고 사기꾼들이 득실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유튜브를 통한 이 리플 관련 사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이제 대형 채널들을 해킹해서 요즘은 딥페이크라든가 이 AI 또한 목소리 또한 AI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기술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얼굴을 씌우고 그다음 이 목소리를 익히게 한 다음에 나오는 목소리를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목소리로 돌리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며 아직은 리플은 이제 지난 6월 25일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리플 USD가 이 블록체인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XRP를 보완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리플 USD의 경우는 리플의 XRP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XRP와 함께 사용이 되도록 고안이 되었는데 이 리플사는 리플 USD를 통해 더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특히 미국 달러의 결제가 필요할 경우에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리플 USD의 경우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발행이 되어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는 XRP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리플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이 XRP 생태계로 끌어들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XRP 레저의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고 XRP 이 코인의 토큰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SEC와 4년간의 기나긴 법적 문제가 해결된 현 시점에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무려 28포인트에 올라가면서 이 익스트림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네오트랄 이 중립 단계로 두 단계나 껑충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어제는 장중 6만 2천 달러를 훌쩍 넘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6만 달러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5만 달러 근처에서 빌빌대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제 다시 6만 3천 달러를 목표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변동성은 코인 투자자라면 이제는 거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 미국 주식도 올랐고 코인도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지난 월요일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당장의 변동성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며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편이 정신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더욱이 아무리 올랐다라고 해도 여전히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큰 변동성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2024년 1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현물 ETF라는 호재를 타고 급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습을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 더더욱 그런 모습이 더 강합니다. 2020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가격을 보면 팬데믹 때 큰 하락이 있었지만 이후 회복하면서 거의 2020년 말까지 가격이 상당히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확대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락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격이라는 게 1,000만 원 초반에서의 얕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말로 가면서 2,000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2020년 반감기 이후 지루했던 장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조롱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고 1,000만 원이 비트코인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1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타고 가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주봉을 보면 변동이 엄청 큰 것 같지만 결국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며 실망을 하고 알트나 밈코인으로 투자 방향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벤트가 특별히 없어도 밈코인들은 수십 %씩 움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1순위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불장으로 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 비트가 오르면 통상 알트도 오릅니다. 하지만 비트가 폭등한다고 해서 알트 불장이 오는 건 아닙니다. 2020년 말부터 폭등한 비트코인을 보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2021년 2월에 와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수준의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하고 목표가까지 도달하면 그때 가서 일부 매도를 통해 알트를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 알트에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단이 대책 없이 코인을 사실상 버릴 수도 있고 유통량 조작이나 SEC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트가 아니라 비트를 먼저 사야 하고 이후에는 웬만한 알트를 사도 다 올라줍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 시기가 이제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린 메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9월부터는 통상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겁니다. 사이클상 9월부터 2025년까지는 불장의 다음 사이클에 완벽하게 부합하게 됩니다. 이 현금을 준비하고 지금도 매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 놓아야 그때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